안녕하세요. 태비재연입니다. 오늘은 12번째 동영상입니다. 세포해독 식사. 근사하죠? 근데 이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하는 거는 좋은 재료를 내가 그 끼니에 맞게 잘 먹었을 때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료가 열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그 DASH라는 식사가 있어요. 줄임말인데 이거는 고혈압 환자들을 위해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병원에서 임상을 거쳐서 결과가 나온 식사법이에요. 이것과 제가 운영하는 14일의 세포회독 할 때 드시는 식사법이 한 70% 흡사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독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식사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어떻게 식사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해독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식단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뽑는다면 다섯 개의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까지 드시고, 그리고 나트륨은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설탕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 외에 뭐 메이플 시럽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지만, 알룰로스나, 하지만 그거 위에는 쓰지 않습니다. 해독 기간에.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사용하는 건 아실 거고요. 제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식단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이대, 그 내 신체 능력, 특히 위기능에 따라서 모든 것이 식단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해독 프로그램 할 때 백미는 드시지 않습니다. 하얀 빵도 먹지 않아요. 글루텐도 프리예요. 왜냐면 당 수치를 빨리 올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몸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몸이 소화 능력이 너무 떨어져. 그럼 현미밥을 드시면 소화가 안 돼요. 한 40번을 씹으면 모를까. 그래서 해독 프로그램일 경우에만 지금 백미를 자제해야 하고, 그래서 렌틸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병아리콩이라든지 이런 탄수화물 다른 걸로 바꾸고 있잖아요. 퀴노아나. 그렇지만 흰쌀이 훨씬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위가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흰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위기능이 좋다면 현미밥을 먹어야 돼요. 단, 해독 프로그램 할 때만 흰쌀을 안 먹기 때문에 현미 찹쌀을 드실 때 좀 많이 씹어서 입안에서 아밀라제가 만들어지면 위가 덜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씹는 연습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듯이 어떤 분은 고기가 되게 잘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독 때 고기를 안 먹게 하잖아요. 그럼 의외로 해독 끝나고 나서 고기가 안 맞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해독이 하는 중에는 탄 음식이 대표적인 게 참기름과 커피겠죠. 왜냐면 커피도 이렇게 로스팅 태워서 하는 거고 그 참기름도 마찬가지로 많이 좀 이렇게 태운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볶아야 되는 거니까 많이 볶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들기름은 오히려 해독 프로 할 때 드실 수 있지만 참기름 못 먹게 하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해독을 끝나고 났을 때 의외로 참기름을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해독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참기름을 못 먹었는데 알게 됐어요. 어떤 참기름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참기름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았을 때 삼패가 안 됐어요. 그래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울렁거리고 두통이 오는 참기름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해독 프로그램에 그 세포해독 식사를 하고 나면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나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10년이 훨씬 넘는 한의원을 할 때 세포해독이 아니었어요. 그냥 해독이었어요. 주로 암 환자나 아니 오랫동안 약물을 갖다가 장기 복용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켓에 같이 가서 그 사람한테 맞는 식단을 골라주고 그리고 한약으로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요법으로 해가지고 클렌징하는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음식으로. 그런데 이게 변형이 되면서 저도 일반인들이 너무 음식을 나쁘게 먹는 시대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14일, 2주간의 세포해독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이러기 전에도 많은 병원에서 많은 식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 지중해 식사도 있고, 그리고 뇌 건강을 위해서 마인드 식사도 있고, 그리고 오늘 설명할 DASH, 대쉬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시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식사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요 그림을,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8일차 이후에 드시는 식사예요. 첫 번째 메뉴 왼쪽에 보면은 그 완두콩 하고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그리고 퀴노아, 그리고 비츠, 해독에 좋은 비츠. 이게 한 끼 도시락 식사로 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위편에 보면은 자색 양배추가 들어가 있고 아보카도가 있고 그리고 그 콩, 검은 콩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그 구운 게 그 닭고기가 아니고요. 하얀 브로콜리 있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볶은 거예요. 그리고 라임이 있어요. 라임을 사용하면 레몬과 다른 게 뿌리면 아시겠지만 짠맛과 단맛을 고유의 맛을 더 확 끌어올려 주거든요. 이게 한 끼 식사예요.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래 보면은 아보카도하고 퀴노하고 병아리 콩이 있죠. 이것도 저희가 해독 프로그램에 그 무염식 때도 먹었지만 저염식 때 자주 먹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뽑으면 그 마지막에 지금 14일 차에 닭고기를 먹을 수 있죠. 물론 빨리 먹고 싶다면 12일 차에도 드실 수 있어요. 그때 과일하고 딸기하고 견과류하고 이렇게 야채하고 같이 먹는 거고 소스는 올리브유 그리고 소금 약간 발사믹, 식초. 그리고 만약에 단맛을 원한다라고 하면 알룰로스나 메이플 시럽, 뭐 꿀 살짝 넣을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스를 만들면 간단하지만 맛있어요. 그리고 먹는 순서로 따지면 맨 마지막 그림으로 예를 들게요. 지금 딸기하고 야채가 있잖아요. 견과류가 있어요. 그럼 견과류하고 과일은 같이 먹으면 흡수가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견과류하고 과일을 꼭꼭 씹어서 입안에 아밀라제가 잘 나오게 많이 씹어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야채를 그 드레싱을 할 거 아니에요? 올리브 소스로.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닭고기에 싸 먹던지 야채 먼저 먹고 닭고기를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순서는 과일과 견과류가 있으면 먼저 같이 먹던지 아니면 야채를 먼저 먹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그러면 당 스파이크가 확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체중을 늘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요 사진을 보면 음식 사진을 보면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해독 프로그램 할 때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이게 대시 요법이라고 해서 식사법이라고 해서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드시게 하는 식사하고 거의 동일해요. 이건 거의 사진에서 봤을 때 저염식으로 들어갔을 때 마지막하고 거의 흡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DASH 식단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약자인데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이요법의 약자예요. 영어는 발음이 안 좋으니까 건너뛰고. 그래서 이게 1997년에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과정을 거치고 연구하고 환자들한테 테스트해 보면서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도 현재 많은 병원에서 권유하고 있고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저희 해독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붉은 고기, 가공육은 당연히 안 되죠. 과자도 당연히 안 되죠. 탄산음료, 나트륨도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제한한다. 그러니까 가능하나 먹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대시 식단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 시작됐을 때 표를 찾아보잖아요. 그럼 마가린도 있었고요. 좀 안 좋은 유제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리고 달달한 음식도 꽤 많이 비율이 돼 있어서 당을 먹어야 된다고. 근데 최근에 거 버전을 보면은 마가린 제품은 없고 오일을 최소화해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붉은 고기와 가공육, 뭐 과자 이런 거 섭취는 여전히 제한돼 있고 달달한 거 먹어야 되는 거 굳이 뭐 예전에는 사탕 그림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 시중에 97년도 그때는 뭐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이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큰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땐 해독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강의를 드렸고 그리고 피하거나 제한할 음식은 뭐 당연히 해독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는 고용분 식품 먹지 않아요. 그죠? 베이컨, 가공육 하나도 먹지 않아요. 냉동된 것도 먹지 않고 그다음에 붉은 고기 안 먹죠, 저희가.
그리고 2주간 그 식사할 때도 동물성 단백질에는 붉은 고기 먹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닭고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유제품은 당연히 안 돼요. 우유도 안 되고. 그리고 아예 안 먹었던 게 탄수화물, 감료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해독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좀 인식을 해서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진 보면 코카콜라, 각설탕 보통 15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죠. 그리고 오레오 쿠키나 모든 쿠키에도 각설탕이 이만큼씩 들어가요. 근데 특히 판매되는 오렌지 주스에 의외로 많은 각설탕, 그 용량으로 따졌을 때 각설탕 몇 개인가 이렇게 따졌을 때 그 개수를 사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스푼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티스푼으로 봤을 때 물은 하나도 없다고 치면 그 우리가 보통 먹는 스포츠 음료에도 여기 보면은 파워라고 써 있는 그림에 보면은 9개, 9티스푼이나 들어가죠.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에도 보면은 10개 이상 들어가요, 티스푼이. 그리고 저희가 아시는 소다류에는 보통 15티스푼, 각설탕이 하나, 이것도 각설탕 15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아이들이나 그리고 뭐 비타민 C나 한번 먹어볼까? 라면서 오렌지 주스를 사 먹잖아요. 주스 드링크 종류는 오히려 소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코카콜라나 뭐 스프라이트나 이런 것보다 10티스푼, 그러니까 17개의 각설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전에 아마 제가 강의할 때 양자 측정상 단 음식을 좋아하던 그 분이 있었는데 해독하면서 단 음식을 안 먹었어요. 칩, 짭짤한 거. 나트륨 있는 것도 안 드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뼈에 관련된 거를 본품을 먹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뼈의 기능이 정상화되는 거,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과한 설탕은 나한테 당 수치도 올리고 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다른 질환도 다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절대적으로 과자라든지 아니면 음료수, 밖에서 파는 음료수는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콤부차를 많이 먹긴 하지만 항상 설탕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확인을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요 사진을 잠깐 뒤로 확대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강의할 거는 그 감미료, 단맛이 나는 거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예 절제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는 건데 아스파탐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어트 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탄수화물을 너무 먹고 싶은 분들은 다이어트 콕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혹은 살이 안 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2023년도, 지금 2024년이니까 2023년도에 아스파탐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게 프랑스에서 연구를 했더니만 그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프랑스 소브론인가? 소르본 소르본 파리 북대학에서 연구진에서 뭐라고 했냐면 10만 명 이상 되는 분을 상대로 이걸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게 발암 가능성이 있다. 안전성 논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설탕 대신 많이 사용했던 감미료 아스파탐, 암 유발 가능성 물질로 분류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체중 감량에 전혀 효과가 없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두드러기, 피부 질환이나 아니면 혈관 육종, 그러니까 혈관으로 그 단맛이 들어가서 과다하게 사용하는 거 규제해요. 근데 얘가 아스파탐이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왜 좋았냐면은 설명을 드리자면 뒤에 있지만 뒤에 없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스파탐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kg당 40mg까지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kg 되는 성인은 하루에 다이어트 콕을 갖다가 12개에서 30개 이상 35개까지도 마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81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91년도 지금 제한할 필요가 없는 첨가물이었는데 이게 20년이 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앞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HDL이 높으면 난리가 나서 시절이 있지만 지금 HDL이 높으면 괜찮대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을 맞으러 병원에 대부분 갔어요. 그냥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다 맞았어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했더니만 10년 후에 대부분 유방암을 많이, 다른 암도 많이 발생시켰다라고 해서 지금은 여성 호르몬을 투약하거나 하는 거는 병원에 가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양에 따라서 의사 처방해서 하지 아무나 지금 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같을 순 없어요. 그래서 천연 설탕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천연 설탕에는 꿀, 그리고 메이플 시럽, 그 다음에 아가베 꿀, 선인장에서 추출한 거, 그 원당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수제 조청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꿀하고 메이플 시럽 당도는 약간 비슷해요, 느낌에. 근데 아가베 꿀은요, 만약에 꿀을 예를 들면 한 숟가락, 큰 한 숟가락이라면 아가베 꿀은 거기에 3분의 1만 써도 같은 느낌의 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베 꿀을 사용할 때는 좀 쫙 짜거나 꿀처럼 쓱쓱 뿌리거나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고요. 그런데 이게 좋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안에 다른 영양소도 있어요.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있고, 그리고 단 것이 오히려 유산균을 발효시킬 때 도움이 주기도 하니까. 그런데 나쁜 건 이런 거죠. 여전히 설탕은 칼로리가 높고, 꿀도 칼로리가 높고, 메이플 시럽도 아가베도 다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일일 설탕 섭취량을 제한을 해야 돼요. 여전히 제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알룰로스라는 게 있죠. 이 알룰로스는 1940년대 발견됐어요. 과일에서. 무화과, 건포도, 잭프루트, 키위, 그리고 대추, 야자, 뭐 이런 데서 발견이 됐어요. 너무 비쌌죠. 거기서 추출해낸 기술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얘가 인슐린 저항성도 좋고, 그리고 항산화도 들어있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비싼 식품이었는데, 1994년도에 이걸 갖다가 과당을 알룰로스로 전환시키는 거를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무슨 재당에서도 유기농 알룰로스를 발효시키는데 성공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인증을 기다리나? 아마 통과되면은 미국 어디에서 다 쓰이겠죠. 그런데 이 알룰로스는 질문이 있어요. 과일에서 추출한 거 있지만 과일에서 추출한 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이야 과일이 워낙 많이 재배되니까. 그래서 이게 무설탕 감미료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그 식물에서 자기가 추출하는 거, 천연 설탕이 있고, 이걸 갖다가 천연 설탕이란다. 천연 과일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 천연 설탕을 아까 앞에 말했던 천연 설탕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효소를 사용해서 처리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룰로스는 지금 현재는 감미료에 들어가진 않아요. 예, 감미료는 아스파탐 같은 거, 그리고 스테비아 같은 거는 감미료에 들어가지만 얘는 감미료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설탕과 같이 단맛은 있지만 혈당 수치가 되게 낮고, 그리고 알루서 단맛은 설탕의 70% 정도까지도 칼로리를 억제하면서도 단맛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탄수화물이나 아니면 설탕 제한식, 아까 말한 DASH 식단, 거기에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과거에 저는 15년 전에 알루로스라는 거를 사용해서 단맛을 내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2024년도에 새롭게 세포해독 프로그램을 하면서 2주차 먹는 식단이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드실 수 있는 단맛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협식 때 약간의 단맛을 낼 수 있는 소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올리브유, 발사믹, 후추. 근데 소금은 그때는 사용을 못하니까 단맛이 나는 메이플 시럽을 약간 넣으라고 했는데 알룰로스를 써도 괜찮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이 회사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고 대체로 과일에서 뽑아내는 알룰로스는 무화과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그 대추야자라고 해서 대추는 아니고요. 달달한 큼지막하게 생긴 거 알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건포도. 그리고 키위에서도 뽑아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뽑아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DASH 식단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크게 8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홀그레인, 통밀, 현미밥,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야채, 그리고 과일, 해독 프로그램에서는 먹지 않죠. 유기농 식품은 제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어머,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아, 요거트, 그릭 요거트도 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붉은 살은, 붉은 고기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닭고기를 많이 하고 생선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 식단과 다르게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지방은 조금 적게, 그리고 단맛을 내는 것도 먹어도 된다고 해요. 이 단맛은 요리할 때 알룰로스라든지 메이플 시럽이나 요렇게 잠깐 잠깐 먹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DAS 식단에서 과일을 꽤 많이 먹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해독 프로그램에서는 과일은 많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과당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과일은 식사 후에 먹는 게 아니라 식전에 조금 드시는 게 좋아요. 식후에 먹게 되면 과당이 오히려 더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견과류하고 조금 작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딱 총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대시 다이어트, 대시 식단 뭐 이런 걸 검색하자 DAS 식단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항상 뭐라고 되면 그 서빙 되는 게 4 and 5, 6 and 8 서빙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거는 하루예요. 하루를 3번 나누든 뭐 2번 나누든 4번 나누든 어쨌든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게끔 칼로리에 맞게 조절하는 거죠. 근데 얘는 대체로 2000에서 3000 칼로리 정도를 하고 있어요. 뒤에도 그럼 잠깐 바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칼로리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칼로리를 어떻게 아나요? 나의 칼로리를 어떻게 아나요? 뭐 보통 간단하게는 인바디로 측정하면 칼로리를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병원에 가셔도 칼로리, 내가 지금 사용되는 칼로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칼로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많이 움직이면 칼로리가 높겠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저를 보면은 제가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 칼로리는 1200, 1400도 안 돼요. 움직이는 양이 너무 없다 보니까 1100까지 떨어진 적 있어요. 그럼 저는 먹는 식단을 너무 칼로리가 높은 걸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뱃살도 찌고 부작용이 있겠죠. 근데 제가 활동을 많이 했을 때는 제가 사용하는 칼로리가 보통 남자분들이 사용하는 칼로리 2800 칼로리까지도 제가 쓰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그 이상 많이 먹어도 되겠죠. 그래서 칼로리는 기본적으로 나의 기초 대사량에 따라서 먹게 되면 건강하게 그리고 굳이 다이어트를 따로 막 열심히 해야지 하지 않아도 이거에 맞게 먹으면은 충분해요. 그래서 성인의 경우 1600에서 3200이니까 평균도 2000에서 3000 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DASH 그 식단도 거기에 조금 맞춰져 있어요. 소금은 절제돼 있고 단 것도 아주 조금 먹고 있어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랬을 때 음식을 먹는다고 칠게요. 왜냐면 우리는 음식으로 모든 걸 해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5가지 저희가 먹어야 되는 비타민 같은 경우, 단백질이나 이 모든 무기질 같은 경우는 파마넥스에서 제가 같이 보조제로 들어가잖아요. 8가지 해독용 식품. 거기서 G3를 뺀다면 7가지죠. 프로테인 부스터도 계속 아미노산이 필요해서 먹기 때문에. 하지만 식사는 꼭 하셔야 돼요. 아무리 파마넥스가 좋아서 7가지 다 먹는다고 해도 식사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12일 차니까 아침에 계란 하나 요리를 해요. 오믈렛으로. 그러면은 아스파라거스나 과일 조금 해서 견과류 해서 먹을 수 있겠죠. 간단하게. 그리고 파마넥스를 먹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점심 때는 미네스트로스브로 해서 먹을 수 있겠죠. 뭐 12일 차니까 여기에 생선을 넣어도 되겠지만 생선은 안 어울리고 만약에 동물성 단백질이라면 여기에는 사실 닭고기를 넣는 게 어울려요. 미네스트로스는 뭐 주로 제철 음식재료를 많이 써요. 그 해, 그 철에 겨울이든 가을이든 봄이든 나오는 그 철에 많이 나는 것들로 습을 하고 그리고 토마토 페이스트 그 베이스로 육수 같은 걸 내가지고 하거든요. 채수죠. 채수 정확히는 채수를 내서 만드는데 어쨌든 여기는 미네스트로스는 저는 좀 많이 권하는 편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제철 음식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여기는 해독 프로그램 끝나고 났을 때 원하는 고기를 넣어서 같이 먹어도 영양가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점심 때 에너지를 많이 낼 때 이거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뭐 이거 드시기 전에 과일 몇 쪽이나 견과류 같이 드셔도 되고 뭐 이것만 양껏 드셔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한입 크기 요리를 저는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러 번 씹는 거 연습하려고. 여기에 뭐 생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닭고기 흰살 생선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순서대로 먹는다면 야채,
구운 과일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 게 더 좋겠죠. 동물성 단백질을. 어쨌든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든 12일차에 아직 난 안 먹겠다 해가지고 뭐 식물성 단백질만 먹든 이런 꼬치 스타일로 먹게 되면은 사이즈가 좀 크면은 입안에서 오래 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위에 부담을 최대한 적게 주면 체중 감량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살이 더 이상 찌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저는 한입 크기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씹는 걸 권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그 DASH 식사를 했어요.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나물 가고 밥을 먹으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서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아침, 점심, 저녁 다 곡류, 어육류, 채소류, 간식 이 네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콩밥, 탄수화물, 콩밥이라고 되어 있죠. 현미밥이나 흰밥은 아니에요. 그 연두부, 그리고 여기서도 저염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 호박전 채소 피클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유는 해독할 때 당연히 안 먹죠. 그래서 바나나를 대처하기도 하고 저는 해독 끝나고 나서도 저지방이든 뭐든 우유는 못 먹게 합니다.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 때는 비빔밥 하는데 여기 보면 채소류에 상추깻잎, 무생채, 당근채라고 해서 이걸 섞어서 비빔밥으로 먹고 소고기 볶음도 같이 넣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과는 언제나 해독이 아니더라도요. 큰 사과는 반 개, 한 번에 먹을 때 작은 스낵 사과라고 해서 스낵 애플이라고 팔잖아요. 작은 거는 온으로 한 개. 제 주먹보다 약간 작더라고요. 그래서 드시면 되고 해독 프로그램 때는 요플레 그릭 요거트는 못 먹지만 그 끝나고 나서 드시게 되면 그릭 요거트하고 과일하고 먹을 수 있겠죠. 근데 피부에 질환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사실 우유에서 발효시킨 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방암 있는 분들도 그릭 요거트나 우유는 드시면 안 돼요. 지금 암 치료 중이라거나 하거나 수술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저녁도 현미밥. 그리고 고등어는 아시다시피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등 푸른 생선은 해독 프로그램 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흰살 생선으로 그리고 가둬 키운 게 아니라 풀어서 잡은 거 자연산으로 해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소류 드시고 토마토 드시고 근데 드실 때 순서는 현미밥이 아니겠죠. 토마토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선을 먹고, 그 다음에 나물하고 밥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되는 게 순서겠죠. 무조건 탄수화물은 맨 뒤로 미루셔야 돼요. 무조건 맨 뒤로. 그리고 현미밥도 이왕이면은 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냉동고에 넣어놓거나, 그래서 뭐 데워 먹는 거죠. 밥통에 넣어서 데워 먹든 아니면 밖에다 내놓고 녹여 먹든, 그러면 당 수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시는데, 한눈에 보이게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통곡류, 그러니까 현미밥도 됐고 통곡밀 뭐 샌드위치가 아니라 식빵, 빵 종류도 돼요. 그거하고 비율이 비슷한 게 과일하고 야채예요. 근데 이왕이면 야채를 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붉은살 생선을 제외한 생선이나 아니면은 닭고기, 오리고기 뭐 이런 것들이 가금류가 아무래도 흰살 그 단백질에 들어가겠죠.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견과류. 우유를 여기서는 꼭 먹으라고 해요. 근데 암에 있었거나 암에 걸렸거나 피부 질환이 있었거나 그렇다면은 우유는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자폐 아들인 저희 아들을 치료했었을 때 우유는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 30분 강의가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해독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지금 12차 그 동영상일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주라는 과정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해봤을 때 몸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느껴보시고 그리고 12일 차면 이제 앞으로 이틀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DASH를 검색을 해보셔서 그거에 관련된 식단으로 꾸준히 드셔도 이게 이어서 해독을 하는 것 같은 효과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칼로리. 그래서 칼로리는 내 몸의 칼로리가 얼만큼 사용되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안 움직이면 칼로리 소비량은 낮은 거고, 내가 많이 움직이면 칼로리 소비량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식사를 양을 조절하고 먹는 걸 조절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잘 해오셨으리라 믿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준비해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